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사실 살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욱 솔직히 말하면 비밀까지는 아니고 어렸을 적에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 인생의 두 번째 비극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예비 남편을 만난 뒤였어요. 물론 고아로 혼자 살면서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꿋꿋하게 버티며 잘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고아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예비 시모 때문에 전 말도 못할 고생을 하고 말았죠.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제가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저에게 폭력까지 휘둘렀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며 제 정체가 밝혀지자 예비 시모는 결국 자신의 행동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예비 시모에게 크게 한 방 먹이며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게 되었죠.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은 제가 6살 때 일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를 따라 옆 동네 놀이터로 놀러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언니를 따라갔던 놀이터에서 혼자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언니가 제 곁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고 근방 지리를 몰라 혼자 집에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한참을 언니를 찾아다녔고 결국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보육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충격 때문인지 저는 제 이름도 어디 살았던 것인지도 전부 까먹게 되었고요. 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백화점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 카페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겨 몇 년 동안 다니던 백화점 일을 관두고 유명한 카페에 취업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매니저까지 승진하며 제 일에 대해 인정받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저희 예비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예비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특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나가던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은 한 중소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법 실력이 좋은지 능력을 인정받으며 젊은 나이 과장으로 승진까지 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예비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부끄러움이 많아 다가가지 못했는데 예비 남편이 먼저 고백해오며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예비 시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은 예비 시모가 저를 만나기 위해 일찍 퇴근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이고, 어서 와라.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다고 해서 내가 반가워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며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면 뭘 하나라도 가르쳐 줘야지. 이름이 승연이라고 했나?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되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금 하는 일은 큰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카페 매니저? 뭐 그래. 요즘은 직업도 다양해졌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직업에 비해 조금 딸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자가 직장 다니는 게 어디야.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이다. 승현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 다녀야 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그게 사실은 부모님을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세상에, 뭐, 뭐라고?
그러면 지금 네가 고아란 소리냐? 지금 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소리잖아. 엄마, 승현이 앞에서 대놓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진다고 고아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승현이가 직장을 다니든 말든 왜 엄마가 결정해. 나 승현이 하나 먹여 살릴 능력 충분히 되고 승현이가 원하면 우리 결혼하고 나서 직장 안 다니고 집에 있게 할 거야. 엄마 나 창피하게 승현이 앞에서 그럴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애가 고아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런다. 내가 고아는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말이 심했다면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마. 예비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지만 표정은 절대로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대로 결혼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어머니께서 내 직업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자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처음에만 그렇지 친해지면 사실 속은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얼굴 비치면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드리면 분명히 마음 여시게 될 거야. 내가 엄마 마음은 어떻게든 돌려놓을 테니까. 자기야, 힘들겠지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지? 솔직히 예비 남편의 말에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예비 시모를 보며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예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와 제대로 단판을 지은 것 같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저와 결혼을 안 시켜주면 평생 혼자 살 거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더는 예비 시모가 저희 결혼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저의 착각이란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예비 시모가 숨겨왔던 본색을 기어이 드러내고 말았으니까요. 사실 저희 카페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손님은 아니었고 카페에서 파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빵을 얻으러 오시는 중년의 한 노숙자분이었어요. 사장님께서도 노숙자분이 안 되셨는지 제 부탁에 남은 빵을 챙겨주셔도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여름에는 제 사비로 시원한 음료나 겨울엔 따뜻한 커피와 함께 늘 빵을 챙겨드리고는 있었죠. 그리고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려 노숙자분께서 매장 자리에서 음식을 항상 드시고 갈 수 있게 해드렸어요. 여름은 날씨가 더우니 조금이라도 시원한 데서 있으시다 가셨으면 했던 거였고 또 겨울에는 밖이 추우니 조금이라도 몸을 녹이고 가셨으면 했던 거였죠. 처음에는 노숙자분이 자신이 지저분해 가게 장사에 방해된다고 빵만 받고 간다고 사양하셨지만 일부러 그러신 건지 항상 손님이 없는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하는 가게가 워낙 커피랑 빵이 맛있기로 유명했던 곳이라 노숙자분 한 분 때문에 장사가 안 될 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노숙자분이 저희 카페에 들르는 시간이 되어갈 때쯤 갑자기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던 겁니다. 물론 매장이 바쁜 시간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에 예비 시모 전화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여러 통의 문자를 보낸 것이었죠. 그리고 전 예비 시모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카페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네가 다니는 직장이 튼튼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여기 카페에 어머니 제가 일하는 직장이고 밑에 직원들도 있는데 남의 직장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동원 씨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연락도 없이 대뜸 찾아가면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들 일하는 직장에 찾아간다니.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다가 우리 아들 직장에서 잘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느 세상에 정신 나간 여자가 남 일하는 직장에 찾아간다니. 지금 어머니도 제 직장에 찾아오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너는 지금 진짜 회사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카페에서 음료나 뽑는 너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야 태평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손님 들어오면 음료 만들어주는 게 끝이면서 어디서 이런다고 유세야? 됐고, 나 지금 네가 일하는 카페 거의 다 왔으니까 이따가 보자. 이만 끊으마. 어머니! 하지만 예비 시모는 제 이야기도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와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노숙자분이 저희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노숙자분께 빨리 빵이랑 음료를 챙겨드린 후 예비 시모가 찾아오면 좋게 말해서 돌려보내자 싶었죠. 노숙자분은 저희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조심스레 인사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제가 빨리 드실 음료랑 빵 챙겨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노숙자분은 늘 앉아있던 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전날 팔고 남은 빵들을 챙기며 시원한 음료와 새로 나온 샌드위치를 제 카드로 결제해 챙겨드렸죠. 그런데 저는 노숙자분을 빨리 챙기고 예비 시모를 만날 생각에 정신이 없어 몰랐었는데 예비 시모는 이미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제가 노숙자분을 챙기며 제 돈으로 노숙자분이 드실 음료와 샌드위치를 결제해 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음료와 샌드위치를 노숙자분께 가져다 드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여기 손님만 챙겨드리고 어머니한테 바로 갈 테니까 저기 자리로 가 계셔서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손님은 무슨 손님? 딱 봐도 음식 얻으러 온 거지구만. 저것들 다 열심히 안 살고 게으르게 살다가 저렇게 된 건데 도대체 왜 도와주는 거냐? 그리고 네가 지금 누굴 도와줄 형편이라도 되냐? 제 형편이 어때서요? 저도 여기 제 직장에서 일 인정받으면서 나름 월급 많이 받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열심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머니가 직접 보셨어요? 열심히 살아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니가 뭔데 남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세요? 닥쳐! 카페에서 일하는 종업원 주제에 월급을 많이 받기는 뭘 많이 받아? 그리고 너 네가 고아인 것도 잊은 거냐? 이제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쥐약거림도 못하는 고아 주제에 누굴 돕는다고? 이 결혼은 안 된다.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더러운 노숙자나 돕는 고아 며느리 난 필요 없으니까. 그때 저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남편과의 결혼은 안 되겠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저런 개념 없고 막대 먹은 예비 시모가 있는 집에 제가 시집을 가면 불행해질 것이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비 시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아주 잘 됐네요. 저도 어머니처럼 무식해서 함부로 사람 무시하는 시어머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져 줄 테니까 당장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가세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를 저희 카페에서 쫓아냈고 예비 남편과 끝이 나며 파혼을 하게 되었죠. 제가 헤어지자는 말에 예비 남편이 제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엄두가 안 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과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큰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예비 남편과 이미 헤어졌는데도 예비 시모가 제가 일하는 카페로 다시 찾아와서는 난동을 피웠던 거예요. 이제는 카페 물건들이랑 진열대에 있는 빵들까지 엉망으로 만들며 제대로 사고를 쳤던 겁니다. 이 여우 같은 것.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 허락해줄 때까지 나랑 말도 안 할 거라고 해? 너랑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아들놈이 앞으로는 내 얼굴도 안 보고 아예 집을 나가서 밖에서 산다고 한다.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아들 돌려내! 찾겠던 우리 아들 당장 돌려내라고!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동원 씨랑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뜬금없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저번부터 남의 영업 가게 와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헤어지긴 뭘 헤어져? 너랑 헤어졌으면 우리 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근본도 모르는 것이 어디 천박하게 남자 꼬시는 것만 배워서 나랑 우리 아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놔. 너 같은 것은 어디 혼 좀 나봐야 해. 어디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예비 시모는 기어이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같이 잡아주었거든요. 그리고 땜통이 생기도록 아주 대차게 머리를 있는 대로 뜯어주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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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아유, 가뜩이나 나이 들어서 머리숱도 없는데 이러다가 대머리 되게 생겼네. 너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어? 이 보라장머리 없는 것. 싫다, 이 미친 아줌마야. 내가 당신 아들이랑 헤어졌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런데도 왜 생사람을 잡으면서 괴롭히냐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지금 너랑 헤어졌는데 혼자 저런다는 거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아줌마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만약 정말로 아줌마 아들이랑 나랑 헤어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아들이 정말로 너랑 헤어졌으면 내가 네 자식이다. 그러면 내가 네 앞에서 허리 숙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마. 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안 헤어진 거면 오늘 너는 내 손에 죽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나서 이야기했죠. 아줌마 지금 한 말 반드시 지켜야 할 거야. 그리곤 저는 바로 예비 남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바로 따졌죠. 동원 씨, 지금 나랑 장난해? 나랑 헤어져 놓고 왜 어머니한테 말 안 했어? 지금 자기 엄마가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내 머리채까지 잡고 난동 부리고 있단 말이야. 뭐라고? 우리 엄마가?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나는 어떻게든 엄마 마음 돌리고 우리 결혼 허락받으면 자기가 다시 내 마음 받아줄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찾아가서 그런 짓까지 벌일지 정말 몰랐어. 엄마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건데 내 미련 때문에 자기까지 다시 힘들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지금 당장 회사 반차 써서 엄마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당장 갈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 지금 동원 씨 엄마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할 테니까 경찰서 가서 자기 엄마 모시고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 동원 씨 엄마가 지금 우리 가게 기물 파손까지 했거든? 나도 더는 동원 씨 엄마 못 봐준다고.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자기한테도 정말 실망이다.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과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더니 제 앞에서 정말로 고개까지 숙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제가 아는 직장에 와서 난장판을 부린다고 제가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예비 시모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승현아, 나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안 될까? 내가 망가뜨린 물건이랑 매장 어지른 건 전부 보상하고 치우고 가마. 나 경찰서 가기 무섭단 말이야. 나처럼 착한 사람이 경찰서라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아줌마?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내가 카페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나 본데 나 여기서 밥 벌어먹고 일하는 직원이고 엄연히 여기 내 직장이라고. 그런데 지금 아줌마가 나 밥 벌어먹게 해주는 내 직장 와서 깽판까지 부렸어. 그러다가 내가 여기 가게에서 잘리면 아줌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경찰서 끌려가서 아줌마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깊이 반성하면서 느껴봐. 전 예비 시모의 사과에도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며 못살게 군 것만으로도 아주 지긋지긋했으니까요. 게다가 이미 예비 시모는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와서 한번 난동을 부리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카페의 다른 직원들도 예비 시모를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또다시 나타나 저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리자 제가 시키기도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죠. 결국 예비시모는 경찰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 저희 가게에 김을 파손하며 망가뜨린 물건들에 대해 전부 변상을 해야 했고 벌금까지 물게 되었죠. 그리고 예비 남편과 저는 그 일을 끝으로 정말로 영원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나빴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때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카페로 중년의 한 신사분이 찾아왔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던 거죠. 다름 아닌 제가 한동안 빵과 음료를 챙겨드렸던 노숙자분이셨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작스레 안 보여서 걱정했었는데 말끔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던 거였어요. 저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에,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안 보이셔서 걱정했었는데 잘 지내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매니저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매니저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제가 선생님의 생명의 은인이라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는 노숙자분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노숙자분이 저희 가게에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게 바로 예비시모가 처음으로 저희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날이었는데 사실 그날 노숙자분은 죽을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친절을 베푼 저에게 감사 인사도 전할 겸 찾아왔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시모와 싸우며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저를 보며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노숙자분의 편을 들며 열심히 살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며 시어머니에게 따지며 묻는 저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사실 노숙자분은 사업을 하던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하시는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게 되었고 몇 년을 방황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예비시모 앞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저를 보며 노숙자분은 힘을 얻으며 다시 열심히 살아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이었죠. 노숙자분은 그날부터 노가다 일을 시작하며 없던 핸드폰까지 다시 개통해 메일함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깜짝 놀랄 엄청난 소식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죠. 해외 여러 곳에서 노숙자분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분은 젊었을 적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일을 배우던 멘토님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가니 멘토님이 노숙자분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몇 개월 사이 사업은 순풍에 돋단 듯 잘 되기 시작했고 노숙자분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매니저님이 매주 챙겨주신 빵과 음료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매니저님을 찾아올 때마다 빵들을 챙겨주셔서 제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절 사람 대접해주는 매니저님 덕분에 힘을 얻어 이렇게 다시 제 인생을 찾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 매니저님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빵이랑 음료수를 챙겨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인사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래서 말인데 매니저님, 제가 매니저님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요. 그러니 어려운 부탁이라도 괜찮으니 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 돕겠습니다. 노숙자분의 말에 갑자기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미친 척하고 이야기라도 한번 꺼내보자 싶었던 거였죠. 물론 당연히 노숙자분이 거절할 거라 생각했고요. 정말로 뭐든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도와드려야죠. 혹시 물질적인 도움이나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이 필요한 거라면 그 또한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러면 혹시 저희 부모님도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고아로 자랐거든요. 저보다 2살 많았던 언니가 놀러 가자고 따라 나갔다가 언니도 잃어버리고, 어린 나이에 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몰라서 길거리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보육원에 들어갔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신 거라면 저희 부모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에 노숙자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탁이 어려운 것이라 불가능한 거라 대답을 못하시나 싶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거겠죠? 부담이 되는 거면 괜찮아요. 저도 정말로 제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매니저님의 부모님에 대해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무작정 찾아 나설 수도 없고 혹시 뭐 기억에 남거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단서요? 네, 뭐 어릴 적에 기억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 일이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서가 될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가에 놀러 갔을 때 외할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저에게 복숭아를 먹였다가 제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급하게 구급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외할아버지의 외할머니의 부모님까지 제가 죽는 줄 알고 전부 울면서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던 애칭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귤을 좋아해서 엄청 많이 드셔서 절 감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어미 고양이가 버리고 가서 새끼 때부터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엉덩이에 하트 모양의 무늬가 있어서 가족들이 전부 하트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하트라는 이름은 제가 지어준 거였고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인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일까요? 제가 기억하는 게 전부 별 볼 일 없는 거라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매니저님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단서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의 성함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데 제가 성함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고, 제가 제 소개를 잊었군요. 제 이름은 백진수라고 합니다. 예. 백 사장님, 이렇게 부모님 찾는 것도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제 부모님을 찾게 되든 찾지 못하게 되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저는 백 사장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을 찾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백 사장님은 힘들 때 도움을 준 저와 카페 사장님께 고맙다며 매달 백 사장님의 회사 직원들의 마실 음료와 빵까지 장기 결제를 해 구매해 주기로 하셨죠. 그런데 며칠 후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백 사장님이 다시 저희 카페를 찾아오셨는데 엄청 인상 좋아 보이시는 한 노신사분과 같이 오셨던 거예요. 백 사장님은 노신사분께 엄청 깍듯하게 대하고 계셨는데 매우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 자생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백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노신사분께 소개를 했던 겁니다. 여기 이분이 바로 재영양입니다. 그리고 백 사장님의 말에 노신사분은 제 앞에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다가 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재영아, 네가 정말 내 딸 재영이니?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다고. 이 녀석아, 그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야? 예? 누구신데 저보고 재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이름은 재영이가 아니고 승현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아,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네 아빠다, 재영아. 네 아빠라고. 매니저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이성재 대표님이 바로 매니저님의 아버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저희 아빠요? 그러면 여기 이분이 정말로 제 아빠라고요? 진짜 저희 아빠세요? 그래, 이놈아. 백 사장한테 아무래도 오래전 잃어버렸던 재영이 널 찾은 것 같다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그리고 백 사장이 보육원에서 찍은 네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내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우리 딸 재영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 고맙다, 재영아. 아빠, 진짜 우리 아빠야? 아빠,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래, 내 새끼. 우리 딸. 알고 보니 백 사장님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멘토라는 분이 바로 저희 아빠였던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 사연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희 아빠를 잃어버렸던 딸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출장 다녀온 아빠와 만나자마자 바로 제 이야기를 꺼내 확인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 후 저는 잃어버렸던 엄마며 언니며 오빠까지 전부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때문에 저를 잃어버린 거라며 울면서 미안하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언니도 그때는 너무 어렸고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가족을 찾기도 했고요. 그 후 몰랐던 사실인데 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 안 해본 것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원이며 경찰서며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녀 봤지만 그래도 저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유전자 등록까지 했는데 저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몰라 유전자 등록을 못했던 거죠. 그 후 저는 부모님과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역시나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진짜 저희 집인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며 예비 남편과 파혼했던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 이야기에 부모님이며 언니 오빠며 전부 분노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끝난 사이이고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했죠.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예비시모를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언니랑 백화점으로 쇼핑을 나왔는데 언니가 화장실로 간 사이 그곳에서 예비시모와 만났던 것이죠. 이미 끝난 사이임에도 예비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니까짓 게 백화점은 무슨 일이냐? 네 주제에 이런 곳에 올 형편도 안 될 텐데. 그나저나 역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고아인 보잘것없는 너랑 우리 아들이 헤어지고 나니 집안이 잘 되려는지 아주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벌써 여러 곳에서 선자리가 들어왔다. 어머, 그러셨어요? 저야말로 아줌마 아들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아주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잃어버렸던 부모님도 찾고 제가 지금 아주 행복해서요. 그리고 아줌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백화점에 온 거를 유세를 떠세요? 요즘 아기들도 엄마 유모차 타고 오는 곳이 백화점이에요. 꼴값 좀 떨지 말고 정신 좀 차리세요. 뭐 꼴값?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니까짓 게 가족을 찾긴 뭘 찾아. 괜히 안 꼴리려고 이게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예비시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인 사람이었어요. 예상도 못한 순간에 예비시모가 제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백화점 한복판 사람들 많은 곳에서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미 예비시모랑 저랑 남남이고 모르는 사이인데 갑자기 와서는 먼저 시비를 걸더니 제 뺨을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예비시모의 뺨을 때릴 생각으로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시모에게 반격을 하기도 전에 언제 돌아온 것인지 저희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비시모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는 뺨을 맞은 큰 소리와 함께 당황하며 휘청거리고 말았죠. 저희 언니는 예비시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예비시모 창피 좀 당하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죠. 이 미친 여자야. 당신이 뭔데 내 동생을 때려? 왜 가만히 있는 내 동생한테 와서 갑자기 말 시키고는 시비를 걸면서 때리냐고? 아이고, 동생이라니.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가족을 찾았단 소리야? 그래, 찾았다. 어쩔래? 내가 우리 재영이 언니다. 당신이 내 동생 구하라고 당신 아들이랑 파혼시킨 그 정신 나간 할망구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요즘 세상에 구하라고 결혼 반대한다면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아. 그리고 이미 끝난 사이면 끝인 거지. 왜 괜히 아는 척해서 말 걸어서 시비인데? 가뜩이나 우리 동생이랑 25년 넘게 떨어져 산 것도 억울한데 당신 한 번만 더 불쌍한 내 동생 건드려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승연이 언니면 언니지. 네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무슨 변호사라도 되냐? 나야말로 네가 나 때린 거 고소할 거야. 내가 변호사인 건 어떻게 알았나? 어디 고소하려면 해봐. 나도 당신 내 동생 때린 거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우리가 그딴 거로 겁먹을 줄 알아? 변호사? 승연이가 그렇게 잘난 언니를 뒀다고? 이거 변호사 언니 있는 애 우리 아들이랑 괜히 파혼시킨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아깝게 됐네. 이보세요 아줌마. 다시 한번 내 동생한테 아는 척 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정말로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게 될 테니까 내 말 명심하라고. 그리고 저는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제가 백화점에서 예비시모에게 당한 일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람 형편이나 가진 것을 보고 무시하며 괴롭히는 사람은 혼 좀 나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예비 남편의 일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으니 이참에 정신을 차리게 혼을 내줘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마당에 저를 괴롭히는 시모를 보며 저도 더는 용서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은 이랬습니다. 예비시모가 저를 조건 때문에 내쫓았으니 능력 있는 부모님을 찾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배 아프게 만들어주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진짜로 혼도 좀 내주고요. 그래서 얼마 후 아빠는 예비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아빠가 예비시모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며 예비시모가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사버린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요. 처음엔 제가 부담스러워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물려줄 거 미리 주는 거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세금도 제대로 냈고요. 그래서 아빠는 예비시모가 제 건물에서 장사한 지 10년이 넘었고 가게 재계약을 할 마음이 없으니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시모가 울고불고 하며 저희 아빠에게 매달렸고 아빠는 건물주인 딸인 제가 반대한다고 나가라고 하자 예비시모는 당신이 설득하겠으니 건물주인 저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예비시모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건물주가 예비시모가 얼마 전 자기 아들과 강제로 파혼시킨 저라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보내주신 운전기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예비시댁에서 장사를 하는 제 건물로 가게 되었죠. 그러자 제가 온다는 소식에 예비시모가 건물 주차장 앞까지 저희 아빠와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니 제 마음을 잡고 싶어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해서 차 안에서 내리기도 전에 예비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역시 부자들은 타는 차도 다르네. 운전기사에 이렇게 최고급 벤츠를 타고 다니고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좋은 건물도 가지고 있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비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불과 얼마 전 저를 만났을 때까지는 제가 고아라며 무시하며 때리기까지 하더니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게 되자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차 안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려고 했죠. 아이고머니나! 네가 그 차에선 왜 내리는 거냐? 분명히 그 차는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건물 주인 당신 따님이 타고 있다고 했는데? 아줌마, 제가 했던 말 잊으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잃어버렸던 제 부모님 찾았다고 했던 거요. 아줌마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찾은 저희 아빠예요. 뭐라고? 여기 사장님이 네 아빠라고? 네. 아줌마가 저보고 커피숍에서 일하는 고아 주제에 더러운 노숙자나 돕는다고 파혼시켰죠? 바로 그 노숙자분이 저희 아빠 찾아주셨다고요. 그분도 그냥 노숙자 아니고 열심히 사시다가 잠시 힘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 회사 사장님으로 아주 잘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네 말은 내가 그 노숙자 도와주는 것만 안 맞고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하는 걸 허락만 했어도 내가 지금 건물주 며느리 두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 거란 소리냐? 지금 내가 굴러 들어왔던 복을 찾다는 그 이야기냐고? 네. 저 그때 그 노숙자분 안 도와줬으면 지금 우리 아빠도 못 찾고 아줌마한테 시집살이 당하면서 구박이나 받고 살았겠죠. 승현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대단한 집 딸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너 고아라고 무시하고 욕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 많이 좋아했잖니? 그래서 이런 말 염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라도 너와 우리 아들 결혼 허락해주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제발 이렇게 내가 두 손 빌며 부탁하마. 예비시모는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싹싹 빌며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예비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이야기했어요. 아줌마, 내가 미쳤어요? 아줌마 아들이랑 내가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누구 때문에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헛소리야?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시모로 모시고 살 것 같아? 지금도 당신 내가 부모님 못 찾고 계속 고아로 혼자 살았으면 무시하면서 당신 아들이랑 결혼 못하게 말렸을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나보다 못해 보여도 같은 사람으로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어디 아줌마도 똑같이 당해봐. 무시하고 악독한 아줌마 같은 사람 내 시모로 아웃이고 내 건물에서도 아웃이니까. 계약 만료되면 당장 꺼져. 사람 무시하고 살더니 아주 쌤통이다. 제 말에 예비시모는 이번엔 저희 아빠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기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돈이라도 승현이 마음 좀 돌려서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해보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저 때문에 그렇지 저희 아들은 승현이 진심으로 좋아하면서 잘해줬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정 안 되면 저 여기 건물에서 계속 장사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10년이나 이곳에서 장사하며 먹고 살았는데 저보고 어디 가서 장사하라고요? 여편네야, 그거야 당신 사정이고 당신은 우리 딸 당신 아들이랑 헤어지게 할 때 사정 봐주면서 헤어지게 했어? 우리 딸 괴롭힌 당신 나도 절대 못 받아줘. 말을 마친 아빠는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죠. 딸, 더는 여기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 가자. 우리 딸 좋아하는 팬케이크 아빠가 직접 만들어줄게. 네, 아빠, 좋아요. 아빠와 저는 그렇게 예비시모를 제대로 혼내주고 건물을 떠나기 위해 운전기사님이 운전하는 아빠 차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창밖을 보니 망연자실해서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은 예비시모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비시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아이, 괜히 구하라고 무시했다가 내 복을 내가 거둬찼네. 내가 내 인생이랑 아들 인생을 말아먹었어. 아유. 얼마 안 가
예비시모는 저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이 만료되어 내보내게 된 것이지만요. 그 후 예비 남편의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예비시모가 결국 자리를 옮겨 장사를 시작했지만 임대료도 저희 건물에 비해 비싼 데다 장사가 안 돼서 날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저와 예비 남편이 헤어지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인지 예비 남편도 집을 나와 예비시모 얼굴을 안 보고 있다고 하고요. 예비 남편은 제가 부모님을 찾았다는 사실에 안심했다고 해요. 늦게라도 부모님을 찾아서 다행이라면서요. 예비 남편처럼 좋은 사람을 예비시모의 반대로 헤어진 게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예비시모 같은 사람을 정말로 제 시모로 모시고 살았다면 전 분명히 행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족들을 찾고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헤어진 시간만큼 가족들과 더더욱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전 부모님이 사주신 건물에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마침내 제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제가 카페를 열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좀 더 넓고 좋은 곳에 카페를 열라며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 젊고 이미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선물을 받으느라 사양했습니다. 작은 카페부터 시작해 제 힘으로 차곡차곡 일구어 나가보려 해요. 비록 그동안 힘들게 산 인생이었지만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을 찾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것이 보상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잃지 마시고 잘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